쏟아지는 정보를 어쩌지 못하는 지금, 책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책 읽기의 환경 설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마음을 읽고 싶은 책 처방 하다입니다. 책 한 권을 읽더라도 빡세게 읽고 싶으신 분들께 효과 좋은 꿀팁 한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책 읽기 고민 굉장히 많으시죠? 돈 관련된 자기계발서, 심리, 자녀교육, 관심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고 오디오북과 책 리뷰도 쉽게 접하다 보니까 정작 책이 잘 안 읽히시죠. 우선 책 읽기는 무엇보다 즐거워야 합니다. 출세, 시험에 다 좋은데 우선 지금 당장 즐거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얇고 쉬운 책 읽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두꺼운 대작도 즐겁고 어려운 전공서적도 밤새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감이 오실 텐데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잘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되는 부분에서는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가면서 듬성듬성 솎아내듯이 읽어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한 글자 한 글자씩 더듬어가면서 책을 읽게 되죠. 감 잡으셨죠? 어떤 책을 읽기 전에 듬성듬성 읽어 나갈 수 있게 환경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할 때 환경 설정이라는 말이 일상의 용어가 되었잖아요. 읽기에 좋은 환경 설정을 저는 책 인터뷰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맞아요. 책에 대해 묻고 답하는 건데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뷰라는 게 전문 직업군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익숙한 용어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누구나 질문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죠. 챗봇 시대라고 아시죠? 질문을 어떻게 던지는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잘 얻어낼 수 있는 시대 말입니다. 책 읽기 환경도 시대에 따라 이슈가 바뀌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8, 90년대가 암기 위주였다면 2000년대는 인터넷과 함께 편집 시대이고 2010년대에는 검색의 시대가 꽃을 피웠죠. 그리고 2020년 챗봇과 함께 본격적인 질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2500년 전 소크라테스 할아버지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정보 입수의 방법이 시대마다 이슈마다 바뀌어도 아랑곳 없이 바뀌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했어야만 다음 진행인 사고가 자유로워지는 구조이지요. 저의 추천 영상 중에 최재천 교수님의 책은 빡세게 읽어야 한다가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정확하게 읽기를 저도 워낙 강요하는 편이라서요. 좋은 정보는 많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럴 때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물리치고 제대로 읽어야겠다 하고 마음 먹으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빨리 읽어야지 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면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차곡차곡 머리에 쌓이는 느낌? 그런 걸 책 읽는 행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책을 다 읽고 덮고 나면 수채화처럼 배경만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누가 퀴즈라도 내면 그 희뿌연 배경마저 색이 발해서 무채색이 되고 말죠. 머릿속이 깜깜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읽긴 읽었는데 꿀먹은 벌처럼 입이 안 떨어진 적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테면 이솝 우화를 읽었다고 가정해보죠. 당신은 그 책을 어떻게 손에 쥐게 되셨나요? 사람마다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서점에서 구입했거나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집에 있는 책장에서 우연히 한 권 뽑아들었거나 그게 끝은 아니죠.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나올 거란 말입니다.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이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묻는 질문과 차이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책 내용에서 비켜난 일상의 관심사를 물어본다면 책을 읽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수준의 인터뷰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몰라도 되는 수준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탁월한 책 읽기 방법이 됩니다. 책을 읽고 나서 뭘 물어보면 대개는 생각이 안 난다 이러거든요. 이 말은 정확한 워딩으로 옮길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책 속의 말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일상어가 아니라 정교하게 가꾸어진 말이기 때문이죠. 공원에 잘 가꾸어진 정원수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집에서 가꾸기는 어렵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책 속의 말은 참 좋은데 내 입에 달라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책을 완벽하게 다 이해했어도 말로 내뱉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데 공감이 되시죠? 책 인터뷰의 포인트는 책의 내용을 일상의 화제거리로 바꿔보는 거예요.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말로 이야기로 풀어나가면 책 이야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렇다면 좋은 질문 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등장인물이 있다면 그 등장인물이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지, 일상에서 가진 자신의 관심사를 물어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책 속의 인물이나 정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생각들이 뻗쳐나가면서 앞으로 읽어야 할 책에 관심을 모아주죠. 읽는 사람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책 속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어떤 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때 연령대가 달라도 읽고 싶은 책이 달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상관없죠. 말이니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관심의 폭을 더 넓히는 그런 효과까지 가져오게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정보가 훨씬 생생한 느낌이 들고 그 생생한 느낌은 바로 그 정보에 대한 관심이 명확하게 해지는 효과를 가져오죠. 책 읽기가 점점 즐거워지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겁니다. 가정에서 암기식에 익숙했던 부모와 질문식에 익숙한 자녀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좋은 점을 더 향상시키며 관계가 더 원만해지는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우린 이제 누구나 질문을 잘해야 하는 메타버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책 읽기 습관을 벗어나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포함되는 수단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책을 읽기 전에 일상의 수준에서 이해가 이루어지면 더듬거리듯 읽기에서 벗어나 듬성듬성 소품 읽기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책 읽기 자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가는 그런 능동의 읽기이기도 하면서 비교 이해를 통해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작용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네모난 책의 틀을 깨고 일상 수준의 말로 책을 즐겁게 읽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제 채널에 꽂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꾹꾹